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017년 고흥에 생긴 첫 박물관, 분청문화박물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터 유적을 토대로 삼았는데요. 고흥군은 앞으로 전시와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분청사기 제작과 판매, 교육까지 아우르는 도자 전승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청, 고흥에 스미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분청사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물레로 기본 형태를 만들고 방망이로 두들겨 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란 평가입니다. 특히 5년째를 맡고 있는 이번 공모전의 작품들은 인화와 분장, 귀알, 조화, 박지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었고 형태와 기법에서 새로운 시도가 돋보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임난 전까지 유행했고 백토로 만든 도자에 화장하듯 분을 발랐다는 의미의 분청사기. 가장 한국적인 도자기로 알려진 분청사기를 특화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개관 5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이곳은 전국 유일의 분청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사적지와 예술 특구로서 이곳을 굉장히 역사적이고 학술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관람객 30만 명, 입장 수익도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5차례의 학술 대회와 4권의 학술 총서를 발간할 만큼 학술 연구 기능도 왕성했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고흥에 전국에서 유일한 분청사기의 요람이 생기면서 고흥 르네상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전시 관람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상시 공연이 펼쳐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박물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박물관 광장과 분청문화공원 일원의 야외 무대와 건관 조명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민선 8기 고흥군은 앞으로 재현 가마와 전시, 판매 기능까지 갖춘 도자 전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 위주의 도자 문화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개관 5년을 맞은 분청문화박물관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박람회장 시설 활용 사업의 주체를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공공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함으로써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여수 광양만권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경제청에 주요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경도와 화양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순천 신대지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 폐수 처리장 용량을 사전에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전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거버넌스가 구성됐습니다. 이 거버넌스에선 9가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는데요. 대책이 마련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기업들의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거버넌스가 확정한 공고안에는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와 배출시설 현장 공개 등 모두 9개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공고안 확정 이후 2년이 다 된 지금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환경감시센터 구축을 위한 TF가 구성됐고 여수 소라면 등 2곳에 측정망이 설치됐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 장비도 갖췄습니다. 2-3개 항목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정작 중요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건강 역학조사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조사 범위와 비용 등을 이유로 공고한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미뤄지고 있는 것은 기업의 거부와 방해 때문입니다. 그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고 또 조사 기관, 조사 범위, 조사 기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산단 기업들의 온도차는 큽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한 조사 범위 10km는 여수 지역 80%가 해당돼 정확한 원인 규명이고 30억 원이 넘는 조사 용역비도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사가 늦어졌고 결국 최근에서야 거버넌스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협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 구성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조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광양 지역 세무서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 신설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광양 지역 사업체 수가 늘면서 세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청장은 광양 세무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순천 세무서 내에 관련 TF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고충을 고려해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여수공항의 국내선 축소로 인해 승객 불편과 관광산업 타격이 우려된다며 국내선 항공사 재정 지원과 국제선 운항 개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김포와 제주 노선을 하루 한 편씩 운항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철수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전남도가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지속해 전남 동부권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인구 비율이 전남에서 가장 높은 광양에서는 한 해 혼인신고 건수가 6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에 접수된 혼인신고는 564건. 올해도 지금까지 478쌍의 부부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식은 대부분 순천과 여수 등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곳에 달했던 예식장들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으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 한두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관내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도 1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1년에 약 한 70건에서 100건까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수 조명이 있으면서 그런 그 시스템이 좋은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공공 예식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씨의 경우 2년 전 공공시설 일부를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해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용료도 일반 예식장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신혼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회관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거나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신랑 신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고용 창출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을 무료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개방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고 인센티브를 지원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년 인구 비율이 26.5%로 도내에서 가장 높지만 결혼식을 치를 시설조차 부족한 현실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란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4년 만에 열리는 매화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매화축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장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부터 열리지 않다가 내년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무자격 업체가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분양까지 맞춰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평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반복됐지만 업체와 지자체 모두 단순 실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읍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 건설 중인 리조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144제곱미터 규모로 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할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 개발 등록을 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건축허가 당시는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또 분양 과정에서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평 군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잘 몰랐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한평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업체가 관광 숙박업 투자 유치 1호로 리조트 허가 업무가 처음이라 담당자들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한평군은 리조트 분양을 취소하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양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한편 리조트 분양업체 관리와 관련해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지만 한평군은 최근에야 이 공문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